승무원들 혼을 쏙 빼놓는 비행기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때 너무 이성을 잃고 이렇게 치면서 코 골지 마시라고. 이 비행기 역시 또 도가니 나가는 또 무릎 연골 우리의 나가는 도가니는 원어가의 플렉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손님 도가니 나가는 예, 그래서 비행기. 그 가운데 손님들의 컴플레인이 정말 많아서 복도에 손님들이 다 손을 잡고 있는 거야. 통로에다? 왜? 통로에. 안녕하세요. 예, 플리의 공주 아가씨 플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산대 항공관광학과 김쌤입니다. 네, 오랜만이세요. 네. 구독자님들께서 우리 기종 관련해서 예. 많이 물어보셨어요. 지금 현재 대한항공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라진 기종도 있고 현재 있는 기종도 있고 몇 대 정도 있나요? 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예, 미국 보잉하고 그다음에 어. 유럽 에어버스에서 만든 기종이 골고루 있고요. 오늘 홈페이지자로 확인을 해본 결과 155대에 있습니다. 예, 많이 나 있어요. 입사했을 때 130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160대 이상까지 갔던 한참 걸로 알고 있어요. 줄었네요, 예, 좀. 조금 줄었습니다. 요즘에 또 새로운 기종이 있다면서요. 에어버스 320 네오 뭐 운항은 안 하고 지금 현재 근무하는 분들이 교육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소형 기종이죠? 예. 이게 이웃집, 동네? 옆 동네 항공사에는 코로나 이전에 들어온 기종인데요. ABOD가 없고 조금 불편하겠네. 예, 그렇다는 예, 평이 있었습니다. ABOD가 없으면 불편해. 그치? 예. 자, 320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현직 분들한테 한번 나중에 예, 요 320 네오 어떤지 한번 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승무원들 일하기는 편한지 예. 뭐 이런 거. 자, 그러면은 예전으로 돌아가서 MD 시리즈부터 얘기할게요. MD 알죠? 예, MD 시리즈 MD 타보셨죠? 예, 저는 MD-11 8위는 타봤습니다. MD-11이 약간 이렇게 위로 문을 연다 그래야 되나? 그쵸, 도어가, 문 여는 스타일이 특이했던 것 같아. 지금이랑 달라요. MD-11이 승무원들 혼을 쏙 빼놓는 비행기라고 하잖아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는 노선 자체가 완전 장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 승무원들이 어느 정도 휴식이 필요한 거리를 가는데 또 뻗치기가 많이 있었어요. 뻗치기가 한번 그러니까 장거리를 네. 뭐 시드니까지 가는데 브리즈번에 한번 들렸다가 손님 내려주고 다시 탑승해서 다시 또 시드니까지 가고 이런 걸 뻗치기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죠. 거기도 가고 이제 피지 난디도 예, 갔었습니다. 오세아니를 많이 간 비행기인데 이 비행기 이제 특징이 벙커가 없잖아요. 벙커가 없으면 싫어요. 벙커가 없는 경우에는 승객들 뒤쪽에다가 일부 블럭 시켜가지고 거기다 이제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크루 레스트 씬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쉬었죠. 근데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기절하고 자요. 아주 기절하고 잤습니다. 저는 이 노선이 왜 힘드냐면은 한 번 착륙을 하잖아요, 장거리에. 한 번은 저도 모르게 정말 너무 힘드니까 막내 때 점프시트에서 제가 잠이 들었나 봐. 졸은 것 같아요. 아니, 기억도 안 나. 순식간에 그러면 안 되죠. 안전 업무를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깜빡 졸았는데 앞에 손님이 앉아 계시잖아. 아유, 우리 누구씨 너무 피곤했나 봐요. 막 졸던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 좋은 거 아니라고. 아유, 그럼요. 잠깐 눈 감고 뭐 생각을 했 안전 업무 30세컨 리뷰에 눈 감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막 웃으시더라고. 저는 이게 이제 기억나는 게 벙커가 없기 때문에 뒤에 승객 좌석에서 쉬다 보니까 다리가 많이 붓잖아요. 신발이 안 들어가. 예, 신발이 안 들어가고 맞아, 많이 기억난다. 붓고 그 다음에 이제 자다 보니까 승객 바로 뒷좌석에서 쉬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거의 비몽사몽으로 막 이러고 있는데 앞에 있는 손님, 일반 승객이 너무 코를 골고 주무시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 있죠. 뭐 그분 죄는 아닌데 제가 그때 너무 이성을 잃고 자다가 너무 이성을 잃고 승무원인 거를 착각한 잊었구나. 거예요. 제가 승객인 줄 알았나 봐요. 이렇게 치면서 코 골지 마시라고. 손님한테? 네. 손님 뭐라세요? 근데 손님도 주무시다 깨셔가지고 황당하죠. 이러고 그냥 주무셨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승무원들 혼을 쏙 빼놓는 기종이 MD-11이었어요. 좀 제정신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MD-8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입사를 해서 인턴 근무를 하잖아요. 네네. 여름에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때 4월달에 입사를 했나? 좀 빨리 됐더라고.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아유, 실력자십니다. 아우, 잘났죠. 예. 근데 이제 여름에 인턴을 7, 8월에 하면서 MD-82로 계속 국내선 비행을 많이 탔어요. 저도 MD-8는 항상 국내선 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특이한 게 꼬리 꼬리 쪽에 이제 문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뒤쪽에 문을 열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은 제주도 같은 데는 바람 많이 불잖아요. 바람 많이 그래서 불어서, 뒤에 문을 안 열면은 막 비행기가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었어. 뭐 웨이트 밸런스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뒤에 층계가 이렇게 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렇죠. 이런 기종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맞아요. 이것도 어느 순간이 없어졌습니다. 네. 사랑의 국내선 예, 사랑의 국내선, 사랑의 짝대기, 음. 파카 백을 예, 네. 빼놓을 수가 없죠. 소형 기종인데 이제 국내선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요게 제주도랑 부산 거긴 안 가. 빼고는 소도시 여수, 진주, 청주, 뭐 이런 청주 데. 이런 데를 예, 막 많이 이렇게 퐁당퐁당 갔던 것 예, 같은데.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기장님 두 분하고 승무원이 3명이 근무를 해요. 예, 워낙 좀 젊으신 부기장님들이 많이 그리고 승무원도 계셨어요. 막내가 되게 주니어야. 예, 항상 인턴 승무원도 뭐 이런 승무원들이 타다 보니까 그날 분위기가 좋으면은 기장님이랑 사무장님이 막내를 이렇게 부기장님이랑 연결해주는 분위기가 많았어. 그러니까 이게 3명인데 음. 약간 비율이 남자 사무장님, 그 다음에 옛날엔 재채용 언니들, 어. 좀 시니어 언니, 그 그리고 다음에 막내. 이제 완전 막내 이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이제 소개팅. 좋으면, 예, 소개팅 어.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 소개팅을 되게 많이 해줘요. 왜냐면 1박 2일을 하니까 우리가. 근데 유효바가 참 많았어요. 네. 파카백으로. 왜냐면 또 그 청주나 여수 이런 호텔 가면 호텔이 조그마니까 이렇게 같이 앉아서 먹는다고 밥을. 호텔이 엄청 조그맣죠. 그래서 한 어. 테이블에서 다 같이 먹고 또 분위기 그런 좋아지고. 가족적인 분위기로 했는데 사귀는 분은 한 명도 못 봤어. 소개를 받지만 역시 결혼이라는 인연은 쉽지 않죠. 소개팅을 많이 해주는데 안 만나더라고. 뭐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귀에 안 못 들어온 봤어요. 거죠. 결혼한 예, 사람도 못 결혼한 사람은 봤고. 없어요. 예. 서로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저도 옛날에 기장님 해주셨는데 서로 싫어했나 봐. 기억도 안 나시는구나. 나도 마음에 안 들고 기장님도 나를 안 좋아한 것 같아. 아무튼 안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킹 기종으로 가고요. 보잉으로 가겠습니다. 보잉으로 예. 갑시다. 보잉 747 시리즈, 뭐 지금은 747 400, 뭐 8i, 뭐 이런 8f 이런 기종이 맞아요.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상한 기종이 많았어. 예, 747 시리즈 중에 이상한 시리즈, 뭐 200, 이상한 300, 시리즈라 예, 하니까 웃긴데. 수두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막 갤리아 옆에 막 길게 있거나 예. 계단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네. 거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클래스랑 이코노미랑 갤리가 이렇게 이어져서 하여튼 이상한 구조가 많아갖고 저는 이 이상한 기종으로 샌프란시스코를 처음 갔어요. 첫 비행에. 근데 이제 국내선만 타다가 지금은 뭐 OJT 하면 국제선을 한 번씩 타잖아요. 예. 근데 예전에는 국내선만 제가 타다가 국제선 첫 비행을 딱 탔는데 진짜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시니어 언니가 저를 손잡고 다녔어. 이리 와 이리 와. 어디가 있어? 어디? 길을 잃었어요. 계속 거기서 여기가 있고 길. 저기가 있으니까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계속 저를 데리고 다니더라고. 막내 어딨니? 뭐 이래갖고. 근데 제가 이때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이 기종이 또 힘들잖아. 많이 힘들어요. 예. 어프로칭 나오고 제가 쓰러졌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그냥 쓰러졌어요. 쓰러진 것 같아요. 아유. 기억이 안 나는데 음. 그 외국인 손님이 저를 막 깨우면서 막 Are you okay? 그래서 막 깨우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눈을 딱 떴는데 I'm okay 하면서 I'm 일어나셨나요? okay 일어나갖고 바로 또 막 벨트 체크를 나간 기억이 그렇죠. 나요. 아무렇지도 해야죠. 않게. 네. 좀 구조가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상위 클래스 비즈니스가 위에 있는데 글라스웨어라고 하죠. 컵은 또 밑에. 1층에 있어가지고 그 갤리 하시는 분이 그 왔다 갔다를 하도 많이 해야 돼서 나중에 한번 세봤대요. 궁금해서 예, 몇 번이나 내가 도대체 왔다 갔다 하나 그랬더니 장거리 기준으로 100번 이상 100번 이상 층비를 어.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었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갤리를 하기 시작하면은 무릎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 무릎이 나가서 예. 저도 그때 무릎 아파갖고 병원 다니고 막 이랬었던 기억나요. 747, 400이 나오면서 이제 승무원들이 그래도 일하기 편하지 않았어요? 우리 때는 747, 400 나오면 편하다, 그래도 무난하다 했는데 제일 무난하다. 그게 알고 봤더니 저희가 그걸로 시작을 해서 익숙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 400 안 좋아해요? 왜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아해요? 안 좋아요. 승무원들이 안 좋아해요? 네, 힘들어요. 왜요? 아이를 크게 섞어야 되는 거를. 식사 서비스 준비. 두 번째 식사 서비스 할 때 저희가 이제 식사가 실리는 게 상위 어퍼덱. 클래스에 실리거든요. 그러니까 위층에. 근데 이제 그거를 두 번째 식사하기 전에 다 바꿔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예. 이용해서. 근데 그게 이제 그 카트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어려울 게 뭐가 있죠? 그냥 새 거를 밑에 놓고 헝 거를 위에 올리는데. 아니 그러면 요즘엔 승무원들 어떤 기종 좋아해요? 승객이 없는 기준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예나 지금이나 그렇긴 하지만 근데 손님이 너무 없으면 또 승무원 감축되잖아요. 뭐 좋아하는 뭐 좋아하는데? 그냥 747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저는 747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거 근데 일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편하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얽힌 추억도 많잖아요. 맞아요. 또 어퍼덱, 400. 예, 어퍼덱에서의 뭐 그런 추억이 많아요. 예, 상위 클래스 뒤에 딱 앉아서 또 그런 뒤에서 것도 뭐 있고. 귀신도 나오고. 귀신도 나오고. 그리고 어퍼덱이 되게 위에만 있으면 딱 나만의 공간이 좀 나만의, 되잖아요. 예. 손님들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승무원들은 또 안 좋아한다고 하네요. 예, 지금 이 747 시리즈는 이제 그게 엔진이 4개다 네 개니까. 보니까 기름이 많이 먹기도 맞아. 하고 해서 아마
지금 여객기는 거의 조금 단종되는 분위기고 카고 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 자, 다음은 예, 보잉 777로 가볼까요? 777, 200, 300 시리즈 예, 길죠? 예, 300이 저희 기준에 너무 길었죠. 처음에 나왔을 때 너무 힘들었어. 길어서. 가도 끝이 없는. 너무 길어갖고 가다 언제 끝나나 이게 777이었는데 그때는 이게 또 기존 벙커가 없지 않았어요? 200은 벙커가 있었고 300이 처음 없었죠? 나왔던 게 벙커가 없었습니다. 좌석이 뭐 둘 있는 게 아니라 다섯 둘? 예, 처음 뭐 이런 식으로 300 들어왔을 때 예, 다섯, 둘, 둘 뭐 들어왔어요. 또는 뭐 나중에 333 이렇게 가기도 했지만 네. 아무튼 가운데가 5개인 거예요, 좌석이.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손님을 자꾸 스킵하는 거예요, 식사 승무원들이. 서비스 할 때 스킵하고 예. 중간 손님을 자꾸 밀초이스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때는 정말 그 가운데 손님들의 컴플레인이 정말 많아서 예, 가운데 앉은 것도 불편한데 브리핑 전에 항상 그거를 강조했었고요. 네. 서비스 나가기 전에 우리가 정했어요. 내가 몇 번까지 여기 세 번째 손님 할 테니까 너가 몇 번부터 손님에 가운데 그렇게 손님 서로 서비스해라. 커뮤니케이션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빼먹는 거예요. 예, 근데 예. 예전에는 말 안 하고 내리셔갖고 막 이제 레타를 예. 쓰시니까 요즘 말하시죠? 요즘 손님들은 다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777이 300이 W 이 시리즈가 이제 나오면서 벙커가 생기고 비즈니스 클래스가 상당히 길어졌죠. 예, 동선이 아주 근데 길어졌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힘들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만둬서 옛날 생각을 하는데 현직에 계신 분들은 또 PR 갤리라도 힘들었거든. 하게 되면 너무 힘들고 기니까. 예, 긴장하고 그랬는데 이제 쾌적하다고 합니다. 이제 380이 있네요. 380 때문에 다 예. 이제 안 힘들구나. 예, 뭐 그다음 기종은 비운의 에어버스 380입니다. 380 같은 경우는 이코노미랑 퍼스트 비즈니스 손님 다 합치면 400명 이상이 탑승을 예, 해요. 맞아요. 손님이 일단 너무 많아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퍼덱을. 예, 어퍼덱을 상위 클래스로 했기 때문에 원래는 800명 이상 탈 수 있는 무서워. 비행기인데 800명 예, 힘듭니다. 예. 그래서 승무원이 몇 명 타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퍼스트 뭐 3명, 뭐 비즈니스 10명 이상, 예, 이코노미 9명 많이 탔죠. 이 기종 같은 경우는 손님도 많고 비행기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밀체크나 뭐 서비스 아이템 체크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이 비행기 역시 또 도가니 나가는 또 무릎 연골 우리의 나가는 도가니가 남아나지가 않는 예, 380 같은 경우에는 에피소드가 워낙 많잖아요. 많죠. 예. 첫 비행에 이제 예, 첫 비행 때 헤드폰 안 실린 안 것도 갖고 있고 예, 간 것도 있고 음. 그 다음에는 또 사건 중에 그 상위 클래스에서 그 차이나웨어 이 사기 그릇 같은 거를 카트가 있는데 그 카트가 층계에서 이렇게 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카트를 우리가 락킹을 해놔요. 하고 배리어 놓고 하는데 그런 날이 있어요. 귀신이 쉬는 날. 가끔 그렇게 또 안 예. 세웠는데 비행기가 조금 흔들리거나 예, 이러면은 그래서- 그게 바퀴가 달려 있으니까 계단을 굴른 거죠. 카트가. 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뭐 다 깨지고 어디가 그다음에 깨졌어? 밑에가? 일단 그릇 먼저 깨지고 듀티프리 디스플레이 여기 있는 전광판까지 다 깨져서 뭐 6억인가 뭐 6억? 7억인가 손해가 났다고 하는데 비행 중에? 예, 비행 중에. 손님은 안 다쳤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그때 계시던 전 부회장이 부사장이 봐주셨죠. 개인 배상은 없었습니다. 왜요? 일단 처음 있었던 실수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예, 안 됐고 보안적인 문제를 보강하자 해서 매뉴얼도 새로 생기고 배려 뭐 그런 것도 다 생기고 역시 오너가의 플렉스. 예, 그렇습니다. 사무장님도 그러면 뭐 괜찮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감봉 3개월 정도. 감봉 정도는 뭐 네. 아유, 예. 근데 380 지금 뭐 주요 노선 간다고 하더라고요. 미주나 예. 다 가지는 않죠? 방콕 가요? 힘들겠는데? 방콕 손님 많아요? 안 그래 내가 방콕이 가고 싶더라고. 방콕도 가고 뭐 뉴욕이나 파리 이런 데 손님 많은 데 간다는 거죠. 예. 다시 운항을 하나 보다. 네, 뭐 잘 됐습니다. 근데 잘 됐습니까? 예, 10대나 있는데 많이 써야죠. 그쵸 그쵸. 다음에 또 이제 A330 있죠? 예. A330 같은 경우는 하와이, 스위스 이런 데 많이 갔죠? 일단 뭐 동남아 많이 갔고요. 동남아도 많이 갔다. 홍콩도 가고 이런 식으로 신혼여행도 갔다. 많이 갔던 것 같아, 동남아. 예, 동남아 시대 신혼여행도 그쵸? 많이 신혼여행 탑승하시고 그다음에 이 이제 비행기가 워낙 가성비가 좋아서 공항에서 좋아한다고 해요. 좋은데 통로가 그러니까 비행기를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좁게 공간 만들었나? 위치에서 최대한 좌석을 넣다 보니까 통로가 정말 너무 좁아서 카트 하나 있으면 아무도 못 지나가. 아니 보통 날씬한 승무원들은 카트 있어도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마름 사사도 못 지나가. 근데- 그래서 이제 항상 서비스할 때 이제 좀 예민한 게 손님이 조금이라도 무릎팍이 무릎을 나와 있어요. 놓으면
바로 큰일 나기 무릎을 때문에. 충돌을 하죠, 카드가. 예. 손님 도가니 나가. 예, 이번에 손님 도가니 나가는 그래서 비행. 우리 브리핑할 때 항상 얘기했던 것 같아요. 카트 조심해라. 카트 조심해라. 손님 무릎 조심해라. 330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보잉 737이죠. 소형 기종인데 동남아 많이 갔어요, 신혼여행. 그러니까 일단 국내선 위주고 그 다음에 음. 동남아도 많이 갔습니다. 아, 저는 이제 신혼여행을 남편이 그때 군인 신분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미주나 이런 데를 못 가고 가까운 동남아 이제 세부를 갔는데 737이었어요. 예. 근데 333이잖아, 좌석이. 예. 그 복도에 손님들이 다 손을 잡고 있는 거야. 통로에다? 뭐 왜? 통로에. 아니, 사랑하니까. 아, 신혼 때지? 어, 아, 신혼, 신혼이에요. 신혼. 아.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지나가겠습니다 하면 손을 잠깐 놓고 잡고.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그때는 좌석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상에서 좌석을 바꿔주느라고 되게 힘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손님들이 뭐 좌석 때문에 그렇게 욕은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737 기종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부산에서 국제선 가는 맞아요. 뭐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연결편이 많아서. 예, 이런 연결편 같은 경우에는 승무원들이 막 이리저리 근무하다 모여서.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짓는 어, 엑스트라. 뭐 대구나 부산에서 예. 다 모여갖고 국제선 갔다가 와서 예. 모여서 한 20명, 30명이 타요. 예,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저기서 상당히 피곤한데 우르르 좀- 앉아있는 예. 여자분들 예, 이제 승무원이죠. 있습니다. 예. 이 737에서 저는 손님이 신혼부부가 싸워갖고 대화를 안 하시더라고. 어떻게 알아요? 뭐 나한테 계속 응. 남편한테 호텔 어딘지 물어봐 주세요. 이러면 저기 부인께서 호텔이 어디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힐튼이라고 말해주세요. 남편분께서 힐튼이라고 하십니다. 뭐 이런 걸 내가 전달을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싶은 거야. 화해를 시켰어. 아, 화해를 시켰어요? 응. 어떻게 시켰어요? 내가 너무 바쁘니까 둘이 화해하셔야겠다고. 그치. 아니, 둘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계속 나한테 뭐 입국카드도 그렇고 뭐 이런 거를 자꾸 중간에서 이제 내 듀티니까 그러시더라고. 아, 화해를 해야 돼. 그럴 그럼 때는. 아, 그쵸? 승무원은 다 해야 그러니까 돼. 나갈 때는 꼭 네. 같이 앉으려고 그렇게 싸우시는데 들어올 때는 뭐 아, 들어올 때는 그 또 뭐 손잡고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몇 년 같이 살 텐데 뭐 잠깐 떨어지면 안 아유, 되지. 그냥 해. 그래서 저희 뭐 웬만한 기종은 다 얘기한 것 같아요. 네, 대한항공 보유기종 한번 싹 다 얘기했고요. 더 궁금하신 점들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김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